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도 참석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법정 출석 모습 영상으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김용전 부원장이 지속적으로 총알 말씀하시면서 돈 요구한 게 사실입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던데. 오늘 증인실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오늘 증언하겠습니다. 그 골프리스트 문건의 돈 전달 내용은 맞습니까? 김용 씨가 돈을 요구할 때 총알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미지수 기자, 유동규 전 본부장 출석할 때 별다른 말 없었어요. 혹시 재판 내내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그래요? 이 바로 갑자기 검찰 진술 내용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 자신이 스스로를 세뇌시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은 이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세뇌시켜 왔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광화문에서 분신을 할 생각까지 했다. 이 때문에 세뇌에서 깨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이 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게 사실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진술이 이제 일관되게 쭉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에게 설명을 했다. 재판부에게 설득이 좀 될까요? 일단은 재판부가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진술의 인관성을 살펴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관된다라고 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이제 높게 쳐주기는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을 바꿨는데 그 바꾼 진술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진술을 바꾼 계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을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바꾼 진술이 오히려 뒷받침하는 증거들과 맞춰져서 그것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재판부도 충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을 할 여지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본인은 뭐 변호사 문제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의 변심의 계기가 됐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실제 그 당시에 그렇게 변호사가 접견을 갔었고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부가 그런 점들을 다 하나하나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신빙성의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은 최근에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있죠. 그 화면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세 사람이서 18을 다 돌았죠. 네. 한 4-5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골프라는 것 자체가,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같이 라운딩을 한 사람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호주는 캐디가 없어요. 아예 그냥 본인들이 다 챙겨야 돼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동반자끼리 더 친밀성이 또 오히려 더 좋죠. 그 지사님이 예전에 이제 골프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가끔 가다 나가시니까 네. 그냥 얼마나 재밌겠어요. 한 16번 홀인가 17번 홀에 갔어요. 네. 갔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거 다 끝나가네. 이제 아쉬워하시더라고. 16. 끝날 때 다 됐는데 슬슬 보고 이제 거기다 들어가서 세 명이서 티샷을 다 날렸어. 아무튼 재밌게 아주 화기애애하게 쳤던 기억이 있어. 이영걸 대표님. 예. 물론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해서요. 자, 오늘 재판에서 본인이 진술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뭐 구체성이나 일관성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가요. 예를 들면 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그 2021년 2월 달에 뭐 총알 10개 달라고 그랬다. 또 좀 있다가 또 10개 달랐다. 10개가 10억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이재명 대표 그때 후보가 이제 당내 대통령 경선 그 이낙연 후보랑 붙기 전에 네. 돈이 필요하다. 내가 전남 쪽에 지방을 맡았는데 지방에 돈이 필요하다. 뭐 그래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긴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상대방에서도 진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쪽에서는 이제 딱 자르고 있거든요. 김용도 전혀 뭐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이 좀 더 이 뒷조사를 증거를 더 조사를 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돈이 어디다 담았다는 동 어느 김용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정민영 변호사 다시 유동규 이렇게 온 흐름까지 지금 다 나타나는데 다만 김용 부원장이 전면 부인하니까 네. 여기에 대한 좀 수사가 좀 보완돼야지
법원에 증거로 더 채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까지 짚어봤고요.